살다 보면 한 통의 전화가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에게서 온 전화라면 그 무게는 더 크게 다가오죠. 하지만 그 전화가 잘못 연결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우연 속에서 평생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이 흘러나온다면요. 오늘 이야기는 아버지와 딸 서로를 사랑하면서도 오랫동안 마음을 닫고 살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희는 휴대폰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아빠라는 이름이 떠 있었지만 그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가 몇 번이고 다시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전화를 걸까 말까? 그 단순한 선택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영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제대로 대화를 나눈 건 벌써 7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결국 참았던 말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랬어요. 엄마 힘든 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요? 그 말은 영희가 오랫동안 가슴에 쌓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넌 아직 몰라. 그 말 한마디가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 이후로 명절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았고 전화도 안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참 이상하게도 멀어진 마음을 더 가깝게 만들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영희는 자꾸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계실 집, 혼자 드실 밥, 혼자 앉아 있을 거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너무 늦어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오늘 용기를 내보려고 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화면을 보니 아빠라고 적힌 이름이 먼저 떠 있었습니다. 영희는 순간 숨이 멎은 듯 멈춰버렸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가 먼저 전화를 단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초가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익숙하면서도 조금 이상했습니다. 거기 영희니? 맞았습니다. 분명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버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영희의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7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닌 것처럼 들렸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귀를 의심할 만큼 그 말은 낯설고도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7년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흔들어 놓기에는 너무도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그 말에는 자신을 향한 느낌이 어딘가 부족했습니다. 마치 혼잣말처럼 혹은 전혀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그때 내가 울면서 말했을 때 내가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됐는데 영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건 분명 자신이 알고 있는 그날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 날 그날의 대화는 분명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숨을 죽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그 짧은 문장은 영희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입에서 무서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늘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모든 것이 단정하고 강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영희는 늘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도. 그런데 지금 전화기 너머의 아버지는 처음 보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너까지 나를 그렇게 보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은 너무 조용하게 그러나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영희의 눈가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자신이 알고 있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게 진짜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말하지 않았을 뿐, 드러내지 않았을 뿐. 그때 갑자기 낯선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르신, 통화 중이셨어요? 영희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가 당황한 듯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 그게... 그리고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번호 아닌데. 그 말 한마디에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번호가 아니라고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전화는 자신에게 걸려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번호를 잘못 눌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은 자신에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그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크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네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곧 전화는 끊겼습니다. 뚝! 짧은 소리 하나가 영희의 세상을 멈춰 세웠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다시 고요한 상태로 돌아간 통화 기록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전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 그 사실이 왜 이렇게 아픈지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영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이상하게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분명
자신과 아버지를 이어주던 연결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차가운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잘못 걸린 전화. 그 단순한 사실이 왜 이렇게 마음을 뒤흔드는지 영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소파에 앉은 영희는 방금 들었던 말을 하나씩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무서웠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그 말들은 마치 늦은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누군가 속삭이듯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들이 점점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아빠도 힘들었던 걸까? 그동안 영희는 아버지를 단 한 번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면 자신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집안의 공기는 늘 조용했습니다. 말은 적었고 웃음은 더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빴고 아버지는 늘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영희는 자연스럽게 어머니 편이 되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어린 나이에 했던 그 말은 어쩌면 어머니를 향한 위로이자 아버지를 향한 작은 원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는 늘 늦게 들어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밥을 먹고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희는 점점 더 마음을 닫았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생각이 어느새 당연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례식이 끝난 뒤 터져나온 말은 오랜 시간 쌓여온 감정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떠올려 보니 그날 아버지의 표정이 문득 생각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갔던 그 낯선 눈빛.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슨 감정이 담겨 있었는지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야? 작게 중얼거린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면 원래는 누구에게 전화를 하려던 걸까? 그리고 그 말들은 누구에게 전하려던 걸까? 그 질문이 영희의 마음을 더 깊이 흔들었습니다. 혹시 그 말이 자신에게 하지 못한 말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통화 기록 속 아빠라는 이름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르기만 하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번호. 하지만 동시에 7년의 시간이 담긴 거리. 손가락이 다시 그 이름 위에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결심이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먼저 걸어야 한다. 그 생각은 분명했지만 막상 실행하려니
가슴이 조여오는 것처럼 답답해졌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 사이에 쌓인 침묵은 단순한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버튼 하나 누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들었던 아버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나도 무서웠다. 그 말이 마치 등을 떠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를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강하고, 늘 무심하고, 늘 멀게만 느껴졌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무서웠다고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꾸 마음에 남았습니다.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뚝, 뚝. 짧은 신호음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끊어버릴까? 그 생각이 두 번째 신호음쯤에서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은 목소리인데 이번에는 분명히 자신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영희의 입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침묵, 그 짧은 시간이 서로에게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건 아버지였습니다. 누구세요? 그 말에 영희의 가슴이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서운하게 느껴졌습니다. 저 영희예요. 조심스럽게 꺼낸 이름. 그 한마디가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애?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놀람과 어딘가 모르게 조심스러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그 말은 평소와 같았지만 어딘가 단단함이 빠진 느낌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둔 것도 아니었고 머릿속은 오히려 더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다는 것. 영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전화. 그 말에 아버지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전화? 모르는 척하는 듯한 반응. 아마도 정말 몰라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알고도 피하려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금 더 천천히 말했습니다. 번호 잘못 누르신 거 저한테 왔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리고 한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랬냐?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 부끄러움, 그리고 들켜버린 마음. 영희는 그 침묵 속에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자신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마침내 이어 말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시간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들었어요.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전화기 너머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말이 너무 갑작스러웠던 건 아닐까 잠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꺼낸 말이었습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너한테 하려던 말이 아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직접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영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습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알아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들었어요. 그 말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어쩌면 오래 묻어두었던 시간을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영희 역시 지금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말을 꺼내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숨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었다. 그 말은 자신을 보호하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솔직해지기에는 아직 조금 두려운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혼잣말 아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희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꼭 해야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그 말은 부드럽지만 분명했습니다. 도망갈 수 없는 말, 피할 수 없는 진심, 전화기 너머에서 작게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지금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손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너 엄마.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영희의 눈이 다시 뜨였습니다. 마지막에 아버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습니다. 내 손을 잡고 있었어. 그 말은 영희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장례식 이후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나눈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겨우 이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다. 그 한 문장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영희의 가슴 깊은 곳까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괜찮다고, 고생 많았다고,
한 번도 못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없이 그저 손만 잡고 있었던 마지막 순간. 그래서 아버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생각이 나면 숨이 잠시 멈췄다가 이어졌습니다. 겁이 난다. 그 말은 아까 들었던 그 문장과 이어졌습니다. 또 아무 말도 못할까봐 영희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이 순간 너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날 그런 말을 했는지. 넌 아직 몰라.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리고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영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 안에는 7년이라는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쉽게 이어지지 않는 말. 하지만 이제는 멈출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나 그때 말을 시작했지만 금세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생각보다 더 또렷하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장례식장의 공기, 그리고 차 안에서의 그 말들. 너무 화가 나 있었어요. 겨우 이어낸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다 버틴 것 같아서 나는 그게 너무 억울했어요. 그건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던 가장 솔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보면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이어갔습니다. 자꾸 원망이 먼저 나왔어요. 말을 하면서도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희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 근데 조금 더 낮아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전화 듣고 나니까 그 말에 아버지의 숨이 아주 작게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이어갔습니다. 아빠도 혼자였겠구나 싶었어요. 그 문장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그 침묵을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마음이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옆에 있었던 사람은 나였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엄마를 보내야 했던 사람은 아빠였잖아요. 그 말이 끝났을 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받아들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희야,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부름이 이상하게도 낯설고 또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아버지가 말을 이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꺼냈습니다. 너 원망했다. 그 말은 영희의 예상 밖이었습니다.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너는 엄마 편이었잖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졌습니다. 혼자 남은 기분이었다. 그 말은 영희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도 자신처럼 외로웠던 사람이었다는 걸. 영희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원망이 아니라 이해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마침내 꺼냈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그 말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영희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 한마디를 꺼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버지도 같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그 말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엇인가가 천천히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너한테 그런 말 듣게 한 것도, 잠시 멈췄다가 내가 먼저 손 못 내민 것도,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진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그 말, 잠시 숨을 고르고 너한테 하려던 거 맞다. 영희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잘못 걸린 건 맞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번호 누르기 전에 한참을 내 이름 보다가 말이 끊겼다가 못 눌렀다. 그 고백은 영희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그동안 자신만 망설였던 게 아니라는 사실, 아버지도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아무 번호나 눌렀다. 그 말에 영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작게 웃었습니다. 참 서툰 방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내가 받았더라.
그 한마디에는 어쩌면 다행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해진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확실한 제안이었습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그래. 아버지의 대답은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 같이 먹자. 그 말은 아주 평범했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 한마디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전화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영희야. 네, 아빠. 짧은 응답 뒤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은 아주 늦게 도착했지만 그래서 더 깊이 남았습니다. 영희는 눈을 감은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전화는 조용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라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시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희는 약속 장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동네 식당, 어릴 적 가족이 함께 몇 번 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던 문 앞이 오늘은 이상하게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채 잠시 멈춰 서 있었습니다. 괜히 어색하면 어떡하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곧 며칠 전 전화 속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밥 같이 먹자. 그 말이 조용히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식당 안은 따뜻했습니다. 익숙한 냄새와 잔잔한 사람들의 소리가 마음을 조금씩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자리에서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작아진 어깨, 조금 더 느려진 움직임, 하지만 여전히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영희를 보고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시간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조심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인사.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도 방금 왔다. 그 말은 예전과 똑같았지만 어딘가 더 부드럽게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다시 알아가는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뭐 먹을까? 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좋아하던 거 그대로 시켜요. 그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살짝 풀렸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주문을 하고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동네 이야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함께 숟가락을 드는 순간 영희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마주 앉아 밥을 먹던 시간들, 그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반찬을 밀어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던 거다. 그 말에 영희의 눈이 잠시 멈췄습니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좋아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칠 즈음 아버지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야, 네. 앞으로는 잠시 말을 고르고 가끔 보자. 그 말은 특별하지 않아서 더 따뜻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그 한마디에는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을 나서며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멀지도 그렇다고 아주 가깝지도 않은 거리. 하지만 그 사이에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끝내 하지 못할 줄 알았던 말들이 조금 늦게라도 서로에게 닿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는 않았지만 가끔 안부를 묻고 가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서로를 조금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한 마음이 시간 속에 묻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계기로 그 마음이 다시 길을 찾기도 합니다. 그날의 전화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